자, 이제 2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개공은 중개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교부.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중개 완성이 되면 교부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 업무 보증서, 거래 계약서. 자,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3년이죠. 3년. 거래 계약서가 5년이고. 2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의뢰인 불응할 경우.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불응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께 1차 설명하고 2차적으로 확인 설명서 기재하는 이게 답이고요. 3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당일 중개 행위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일단 그 서명 및 날인과 당소공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3번은 좀 지문이 많은데 일단 한번 합시다. 그래도 자, 요거는 한 번만 더 복습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인데요. 자, 서명 또는 날인은 어디 나온다고 했습니까? 중개계약,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죠. 일반 중개, 정속 중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틀린 게 이 부분 때문에 틀렸거든요. 서명 및 날인, 이거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이 중개계약, 즉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는 또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서명 및. 하되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그냥 개공만 합니다. 하지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및이라고 들어가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 당소공도 함께 포함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번인가요? 공동 중개의 경우 확인 설명서 참여한 개공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죠.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공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개공이 서식을 위반한다면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죠.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이중, 요게 1번. 두 번째, 정식 중개를 공개하거나 미공개하게 되면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안 바르면 자동으로 업무 정지, 나머지도 업무 정지. 그리고 자격 정지는 자격 정지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제 22번 볼까요? 옳은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인데 일단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 맞아요. 그리고 2번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창립총회가 먼저 있나요?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정관을 먼저 작성합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그리고 등기 이렇게 4단계로 됐고 300명, 600, 100명, 20명 이렇게 인원수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틀렸죠? 인원수가. 자, 3번. 협회는 시도의 지위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의 지위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죠.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라도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두어야 해요.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 군, 구 둘 다 사후 신고 기억을 해줘야겠죠. 4번. 협회는 총회의 의견 내용 15일 이내 국장이 보고. 자, 앞서 얘기했죠. 15일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여러분 손해배상하고 나서 재가입과 부족한 걸 보전할 때 15일밖에 안 나온다 했습니다. 5번. 협회는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을 제외 민법의 사단법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민법 사단법인 맞죠? 규정을 중요함으로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고 인가죠.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기억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단법인이며 공인중개사법에 없으면 민법의 내용을 중용하며 국장의 인가를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가주의다. 그래서 답 1번. 자, 23번 틀린 거 볼까요? 전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승인된 지위,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 신고해야 한다. 자, 이 얘기 좀 합시다. 23번.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죠.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완성된 제품으로서 두 가지입니다. 전국의 토지, 전국의 건축물, 그리고 취득할 권리로서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인데 시험 치러 가게 되면요. 서식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자, 문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서식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친절하게 법조문처럼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이라고 내지 않아요. 그냥 입주권, 그냥 분양권이라고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문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라면 여기서 입주권은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이구나. 분양권 가면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지단, 공장지단, 임목, 광업, 공장지단, 부동산 거래 신고 없어요. 3번. 거래 신고 발행 등록 완전 신고 내용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즉시 발급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즉시예요. 즉시. 즉시는 우리 시험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휴업 재개 신고할 때 즉시. 됐죠? 즉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3번. 거래 신고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대상물 소재지.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농취증 전부 다 대상물 소재지. 토지거래 허가도 대상물 소재지. 4번 틀렸고 5번 그대로 보면 되죠. 5번에서 기억할 것은 소공은 대행 신고는 할 수 있죠. 대행 접수는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23번인가요? 여러분 신고하고 접수는 다른 말이에요. 접수는 다른 말이에요. 신고는 당사자 공동신고와 개공신고밖에 없어요. 하지만 접수할 때 그들이 원칙적으로 가는 것도 되는데 당사자가 가기 귀찮다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대행할 수 있는 거고요. 개공이 귀찮다 하면 소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순수하게 개공이 하는 거지만 제출은 소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24번.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거. 이거는 그냥 간단하죠. 자격증명증 양도돼요. 그리고 적어드릴까 24번? 허위로 개설된 무등록 등록 자격증 양도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그냥. 그럼 답 1번이죠. 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갑에 대한 서본 옳음 틀린 표기 옳은 것은 바르게 표기된 것 찾네요. 자, 기억.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 2년간 폐업 기간 경과 후 다시 개수 등록하고 업무 개시한 경우 오타자 있네요. 한 경우죠. 위 대여 행위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양도 대여하면 절취 사유입니다. 니은 갑이 미승연자 중개 보전 고용 미승연자 중개 보전 고용 이 자체가 거짓말이죠. 디귿 갑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한 날로부터 1월 후 폐업하였고 4년의 폐업 기간 경과 후죠. 오타치 두 개나네요. 벌써 경과 후 다시 개수 등록한 경우 위 거짓 보고한 행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겠는데 업무정지 처분은요 1년 지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났죠. 참. 3번 디귿만 좀 조심합시다. 25번에 디귿. 디귿이 뭐냐 하면 소매시효 얘기네요. 사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틀렸죠? 자, 26번 자격정지 후 업무정지다. 옳은 거 1번. 개공은 이중 소속할 경우 절취, 소공은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죠. 이게 답이고 2번 자격정지 처분은 기속 업무정지 처분 재량 아닙니다. 여러분 기속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하는 것인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와 절취 나머지는 할 수 있다. 3번 양자 모두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했는데 협회 통보하는 것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개공 대상이죠. 4번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건 업무정지에만 해당. 5번 자격정지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 관할 시도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 관청이라 했는데 이때 여러분 자기 취소 자격정지 무조건 자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증 교부는 자시도 자격증 교부 시도 꼭 기억하셔요. 자, 27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답 3번 나오네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개명 이후의 보자 등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명 이후의 보자 등 시험 잘 나옵니다. 답 3번이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건 확인 설명, 미설명 500. 이 두 가지가 원래 예상 문제입니다. 자, 28 행정지서벌 사유와 행정처분 사유 규정이다. 두 가지 중복되는 거 찾아라. 이런 말이네요. 이런 의외로 쉽죠.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번 운영 규정의 내용 위반하면 지정 취소이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답이고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자격 취소죠. 그 자격정지인 소공을 데려오면 개공은 등록 취소가 되고요. 네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거래 지정 취소 사유가 되고요. 5번 등록증 미개시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행정지서벌과 행정처분 이렇게 병행하는 것은 예외상입니다. 28번은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논리를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이 평가 과정은요. 평가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이때 원칙은 행정처분과
행정형 벌이에요. 이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징역과 벌금 이렇게 되겠죠. 금고와 벌금 뭐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금고가 아니죠. 참 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지정 취소. 그리고 징역 또는 벌금. 예, 요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와 징역 뭐 정지죠. 정지입니다. 이거 많이 틀려버렸네요. 자, 그래서 자격 정지와 1년에 1천 또는 등록 취소와 3년에 2천 이런 식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예외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자, 과태료가 온다 이겁니다. 과태료.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외적이다. 그 말이 예외적. 자, 이거 다시 합시다. 한번 틀렸으니까. 행정처분은 정지와 취소를 얘기하죠. 행정형벌은 징역과 벌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지와 징역, 정지와 벌금, 취소와 징역, 취소와 벌금.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지와 벌금 이렇게 올 수 있다. 뭐 취소와 취소와 과태료 올 수 있다. 여기 과태료니까 예외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외.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고. 자, 29번. 다음 중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다. 틀린 거 1번. 중개계약은 위임 유사 무명계약이다. 맞아요. 이게 14가지 증명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2번. 모두 다 분류식입니다. 정속은 요식이라 해서 틀렸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 것이 정속중개계약 체결 자체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 이 정속중개계약서가 계약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2번이고요. 3번. 유상계약이고 4번. 조건부 쌍무계약. 민사중개 맞습니다. 답 2번요. 자, 30번. 다음은 개공의 조사 확인이다. 옳은 거 고르시오. 기억. 토지 대장 면적, 등기부 등본의 면적. 일단 권리는 등기부지만 나머지 물리적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 맞고요. 리엇. 소유자 인적사항 법률적이죠. 그러면 토지 대장 보면 안 되고 등기부 봐야 되고. 3번. 토지 소재 물리적이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 보면 안 되고 대장을 봐야 되죠. 4번. 도시계획 공법이죠. 국토에 관한 것.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되죠. 미엄, 유치권, 법정, 지상권 이런 거 등기부 없어요. 현장 가야 돼요. 토지대장 통화의 개별 공시권 이건 맞네요. 그래서 기억, 비억. 자, 31번 문제인가요?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시군구 이런 사람에게 허가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31번은 이걸 기억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기준 내용을 기억을 하기 중요하죠. 개인이냐, 가족이냐, 종중과 법인이냐. 그래서 요것만 딱 자르시고요. 좀 선이 이상한가요? 자, 요게 설치에 관해서는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사전적으로 구해야겠죠. 그리고 점유 면적과 설치 면적. 자, 30, 10, 15 합정할 때 그렇죠. 설치는 30, 100, 1000, 10만 이렇게 되죠. 자, 그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옳은 거 다시 봐요. 개인 묘지는 사전 허가가 아니죠. 신고입니다. 30일이든 신고. 2번. 묘지 20호 이상 사람 많이 살죠. 500. 사람 살면 500, 사람 없으면 300. 3번. 가족 묘지 설치할 경우 가족당 1개소에 하나면 1000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일단 여러분 가족은 100이에요. 4번. 화장하려는 자는 화장시설 관할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구축전장 신고 이게 답이고요. 봉분이 1m입니다. 자, 4번이고 자, 32번 문제는 여러분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 답이 3번 요것만 수정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33번 주택거래 신고다. 틀린 거 1번. 주택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게으리 한 자, 주택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자, 당해 주택 대하여 취득세 5배 이하 나오는데 요건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정리할 테니까 놔두시고요. 2번. 주택거래 체결은 15일 이내 하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죠.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4번. 주택거래 신고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면적 제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 그대로 읽으시고요. 자, 3.3에서 제가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이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서 주의할 게 좀 있다고요. 신고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하냐 하면 이것이 거짓 신고가 되면요. 이 거짓 신고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 거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관점. 이 거래를 누가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거짓 신고를 만약에 개공이 하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즉 이 법의 내용에 이 법 절차에 따라가던 것을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별도법, 개별법이랄까요? 별도법에 따라갑니다. 별도법에 따라가면서, 즉 주택거래 신고는 주택법이 있잖아요. 주택법의 내용이 안 따르고 다른 법에 따라가면서 이때는 취득세 3배가 돼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거 거래를 당사자가 하게 되면 이것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요. 주택법. 이해됐죠? 그래서 취득세 5배 이하가 돼요. 여기입니다. 하지만 거짓신고 외, 거짓신고 외라고 할까요? 외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자, 34번 보죠.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 취득 허가를 발행하는 구역 지역이 아닌 것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사전 허가 지역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사전 허가. 그래서 군문생이라고 하면 되죠. 34번은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34번은 군사, 문화, 생태, 야생. 그것만 알면 답 3번 찾을 수 있고요. 자, 35번.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회 작성 방법이다. 옳은 거 1번. 자, 여러분 35번에서 기억할 건 이거예요. 일단 취급하는 중개대상물에 따라 나눠지죠. 주거용 1, 비주거 2, 토지 3, 입간공 4, 확인 설명서 이렇게 종류 4가지죠. 한글과 영문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35번처럼 여러분이 주거와 비주거 구별 문제가 꾸준히 나와요. 1번에 보면 입지 조건이 나오는데 일단 기억할 것은 입지 조건은요. 도대주 교판이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주거죠. 도대주까지 있으면 비주거, 도대까지면 토지. 그리고 2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건폐율을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건폐율과 건폐율 상한을 구별해야 돼요. 건폐율은 토지 건축물 대장, 건폐율 상한은 시군조례. 그래서 여기 답이고요. 3번 비손해시설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2가지입니다. 비손해시설은 자, 이거는 개공이 검사를 하는 것이다. 기초적 내용에 들어간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2번째 비손해시설은 토지와 일단 기억할 것이 주거와 토지만 있어요. 하지만 이거와 구별할 것이 여러분 혐오시설. 이게 비손해죠. 혐오시설 비손해입니다. 이렇게 가끔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환경조건이라고 들어보셨죠? 환경조건 1소 소음진도 이게 환경조건이죠. 환경조건은 주거에만 나와요. 그 구별해야 됩니다. 4번 임대차의 경우 거래 예정 금액은 항상 여러분 이것입니다. 거래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제 금액이고요. 중개계약 즉 일반 중개와 정속이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의 경우는 예정 금액이에요. 여기 예정 금액까지 맞아요. 그리고 개별 공시가 및 건물 공시가 반드시 기재 아니에요. 임대차할 때 제외되는 게 있고 임대차 때 생략하는 게 있어요. 취득에 따른 세금은 임대차할 때 제외하죠. 하지만 공법상의 내용과 공시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번 개공 확인 설명서 서면 및 날인이죠. 서면 및 날인. 자, 36번 문제는 여러분이 답이 지금 3번 돼 있는데 이 36번은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이 거민의 대상은요. 일단 개인 간의 거래이고요. 그 취급하는 것이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그리고 계약을 원인이죠. 이때 계약을 원인하는 것은 매매, 교환, 증여이고 이때 부동산이 매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를 가게 되면 이건 하지 않죠. 그리고 결과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것은 거민의 대상 5가지 조건 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7번 주택 임대차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주임법은 임대인 2년 미만 정할 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택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이냐 임대인의 주장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판단 기준이 평면적 강행 규정, 즉 임차인 위주로 가시면 돼요. 임차인의 기간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입맛에 맞춰가면 돼요. 하지만 임대인은 2년을 해야 돼요. 2번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배당 요구 신청해서 배당을 받아가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기한 경매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인정되면 안 되죠. 4번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행 일자와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같을 경우 임차인 우선 아니에요. 여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때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대항요건, 대항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이상. 대항요건 충족 그 다음날 0시예요. 하지만 저당권은 그날 오전 9시라고 보시면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날 이 대항력이 우선되죠. 이제 넘어가죠. 5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고 임대차 계약상 확정일자인을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의 보증금 반제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대항력, 우선 변제는 순서대로, 최우선 변제는 가장 압수돼 일부 금액 이렇게 되죠. 3번이고요. 자, 38 주임법 상임법 비교다.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상가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환산 보증금이면서 영리 추구여야 해요. 2번 주택 임대차 경우 확정일자 동사무소. 상가는 관할. 3번 최우선 변제 부분은 상가나 주임법이나 전부 다 2분의 1. 이때 토지가액 포함, 즉 대지가액 포함이라 되어 있죠. 4번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없지만 상임법은 계약갱신 최초기간 포함해서 5년. 5번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모두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재고 요청권 있다. 아니에요. 상임법에 있어요. 자, 3구 민사집행법 매각 실시다. 틀린 거 1번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 따른다. 즉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회합니다. 기일, 기간, 호가. 2번 부동산 매각은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 매각 기일에 입찰, 개찰할 건 기일, 입찰 기간 이내에 하는 기간. 앞서 얘기했죠. 3번 주의하셔야 돼요. 입찰하러 갈 땐 최저 매각 금액 또는 최저 매각 가액의 10분의 1이지만 항고라고 나오면 매각 금액이에요. 자, 4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이면 된다가 아니고 선순위자의 신청 금액에서 최저 매각 금액 뺀 보증금이죠. 이 입찰 신청 보증금을 뺀 그 다음에 1등입니다. 다시 할까요? 선순위자의 선순위 입찰 금액의 최저 매각 금액 10분의 1이죠. 최저 매각 금액 10분의 1 보증금이랍니다. 최저 매각 보증금 카죠. 신청 보증금. 이걸 뺀 범위에서 1등. 이걸 차순위자죠. 답 4번이고요. 5번. 매각 기일에 매수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 저가, 세매각 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한다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세매각, 신매각 같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좀 정리할까요? 39번인가요? 여러분 구별할 것이 이 재매각 또는 재경매는 어떤 것이에요?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적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매각이에요. 세매각. 세매각은 두 가지입니다. 뭐 세경매, 신매각, 신경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날 입찰 시청이 없었어요. 경매가 미실시됐습니다. 미실시되면 어떻게? 이거는 잔금이 적감이 있어요. 너무 비싸다고 안 왔다 이렇게 판단해요. 하지만 불허가가 됐습니다. 불허가가 되면 이건 적감이 있다 없다? 적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40번 볼까요?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등록할 수 없다. 맞아요. 일단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란 가정하에서 매수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2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을 경우 당일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경제적 가치 대하여 설명 안 한다?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 설명에서 의외로 성격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중개할 때 확인 설명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지만 경매는 있다. 그리고 중개할 때 확인 설명서는 3년이지만 매수 신청은 5년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기 바래요. 자,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모의고사 1회분인데요. 지금 모의고사 5회분이니까 약 200문제지 않습니까? 200문제 중에 중복 문제, 비슷한 문제, 유사 문제 이런 거 다 털어도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0문제를 거의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거의 다 달라요. 그러니까 200문제 풀면 책 한 권 보는 기분이 들게끔 구성화 시켜놨습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자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강의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